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아침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8시 4분쯤 기자단 공지를 통해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공수처 수사관들과 함께 경찰 소속 형사들도 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들어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지요. 그런데 공수처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등과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이번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형사를 보내서 윤석열 체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만으로는 사실 집행이 쉽지 않지요. 현장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부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대체 어떤 몸싸움인지 가늠이 잘 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은 군부대와 공수처가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요원들이 지금 인간띠를 이루면서 관저 건물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사실 어젯밤 11시 때에 받은 글이라고 해서 제가 받은 게 있는데 공수처가 포토라인을 설치했고 오늘 아침 7시에 영장 집행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받은 글 내용대로 오전 7시부터 영장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받은 글에 놀라운 한 대목이 있습니다. 경호처 가급적 물리적 충돌을 자제하되 공권력이 아닌 민주노총의 월담 시도 등에는 매뉴얼대로 총기를 사용한다. 총 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란 혐의 때문에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주군이 잡혀갈 상황인데 총기를 쓸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런 입장을 세웠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 코스피 등 주식시장은 확연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도 윤석열 체포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이 불법 무효인 영장 집행 적법하지 않다.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법적 조치는 너에 대한 영장 청구야. 무슨 법적 조치. 야, 법이 네 편인 줄 알아? 이 내란범아. 마지막까지 개그를 치고 있어요. 자, 최상목 대통령 대행. 넌 뭐하냐? 최상목 대행. 대통령실 경호처에다가 체포영장 집행할 수 있게 방해하지 말라. 시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하고 있어 지금? 충돌이 빚어져야겠어? 현재 공수처는 관저 건물에 진입하지 못하고 군부대와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군부대가 어디냐면요. 수방사 55 경비단입니다.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좀 방해하고 있는 주역이 경호처하고 수방사 55 경비단인데 수방사 55 경비단은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55 경비단입니다. 플레임이 현재상 수방사 직할 부대지만 지금 경호처에 배속된 부대이기 때문에 경호처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경호처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경호처는 하나된 충성, 영원한 명예. 이걸 경호처 처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충성심이 높은 조직이지요. 이들은 교육 과정에서 위기 때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질 수 있도록 훈련 받는데요. 당연히 그러해야지요. 그런데 현 경호처장 박종준, 그러니까 김용현의 끈앞을로 보입니다. 내란범 김용현의 끈앞을 박종준이가 경호처 홈페이지 인사말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경호처는 오직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 경호처의 존재 이유는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위해서. 아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응?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 이건 뭐예요? 윤석열이 내란죄를 저지르든 말든 무조건 그의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 말대로 지금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영장까지 거역하면서 막아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용민 TV 시청하신 분들은 이미 놀랍지 않을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의 경호처는 영장이 발부된다 한들 100% 막을 것이다. 100% 막을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이들의 기조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김용민 TV 시청자분들은 놀랍지 않을 일입니다.
박종준이가 누군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경호처장 경찰대 출신인데 말이죠. 2011년 이명박 정권에서 경찰 2인자인 경찰청 차장을 지냈고요. 그리고 나서 2012년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19대 총선 때 충남 공주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그때는 새누리당이었겠군요.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습니다. 2013년 박근혜 청와대에서 경호처 차장이 됐고요.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세종으로 지역구를 옮겼지만 재차 낙선했습니다. 충청권 오선 출신의 정진석 현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는데, 자, 정진석이가 오늘 아침에 한 말이 있습니다. 경호처 보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할 권한이 나한테 없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석아, 너 저기 박종준이 선배잖아. 왜 영향력이 없어? 네가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아니, 실장 밑에 처장 아니야. 근데 네가 지금 통제할 권한이 없다고? 종준아,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죠. 지금 여전히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윤석열이 체포된 다음에 이 나머지 새끼들도 다 잡아가 쳐넣어야 됩니다. 이 경호처 요원들 지금 막아서고 있는 놈들, 너희들 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야. 공무원 연금 싹 다 박탈당하고 직도 박탈당하고 처벌도 받아야지. 내란죄까지 써야 됩니다. 반드시 내란죄까지 책임을 물어서 영원히 이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밤에 돌았던 썰이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갑자기 국군병원에 실려가는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젯밤에 SNS에다가 글을 올렸죠. 미리 바람 뺀다고. 뇌출혈로 윤석열이가 쓰러져서 실려가는 시나리오. 예, 많이 놀랐습니다. 윤석열이에게도 뇌가 있구나. 그 동물한테도 뇌가 있구나. 그리고 유혈 사태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잖아요.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그 유혈이라고 하는 게 뇌출혈이었구나. 예,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꾀병설이 돌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바람을 빼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혹시 또 뇌출혈 쇼를 하는 것은 아닌지, 가짜 뇌출혈 쇼를 하는 것은 아닌지 주목됐는데 아직 그 소식은 없습니다. 사실 지난 탄핵 때도 나왔던 시나리오예요. 윤석열이가 절대 감옥 갈 수가 없으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쓰러지는 척한다.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대통령이 갑자기 입원할 일이 있다, 병원 치료를 받을 일이 있다 그러면은 국군 서울지구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응급진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 전용 병원입니다. 국군 서울지구병원. 원래 이 병원을 없애려고 했는데 그때 경호처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해가지고 존치를 시켰습니다. 이 국가원수의 건강 상태는 뭐 국가 기밀 중에 기밀로 통하는데요. 사실 지금 보니까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윤석열이는 당뇨가 매우 깊어서 녹내장까지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마는, 자, 어쨌든 그동안 치료를 받았다면 아마 국군 서울지구병원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사실 그 국군 의무사령부 소속의 그 병원이 전국 12개가 있습니다. 이 국군 서울지구 병원은 서울 종로구 삼천공원 입구에 있는데 전현직 대통령과 가족을 비롯한 고위 인사의 진료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전현직 대통령 가족도 진료를 받을 수가 있군요. 이 국가원수의 건강 상태가 외부에 알려지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폐쇄된 병원에서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윤석열이가 뇌출혈이 뭐 생겼다 해서 실려간다면요, 그러면은 국군 서울지구병원이 언론들에게 착실하게 그리고 친근하게 브리핑을 할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일하게 진료를 볼 수 있고 유일하게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국군 서울지구 병원장입니다. 지금 육군대령 서지원, 이분이 병원장인데요. 이 사람만 잘 매수하면은 대통령님께서 지금 뇌출혈로 쓰러져 계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라고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한 사람한테 이렇게, 야, 너 그렇게 얘기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딴소리하면 죽어, 이렇게 압박을 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실려갔다 이러면은 이제 미궁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꾀병설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바로 바람을 빼기 위해 이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SNS에 올렸는데요. 예, 징글징글하다.
멧돼지 이퀄라이저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이 관저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시위대를 독려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죠. 예, 지금 속보 내용이 뭡니까? 공수처, 경찰, 군 병력과 대치 끝에 관저 내부에 진입했다는 소식이군요. 아, 그렇죠. 그럴 겁니다. 경호처 요원들 어제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도 얘기했는데 그 경호처 내부에 중하급 요원들은 고민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상부에서는 끝까지 지켜야 된다. 온몸으로 사수해야 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어떻게 이 중하급 경호원들까지 챙겨줄 수가 있겠어요. 같이 죽자고 말하고 있지만 같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은 또 법과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공무원인데 말이죠. 지금 반란에 가담하라고 지금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경호처 그 상부 대가리 새끼들이. 사법부에 발부된 체포영장에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경호원이 됐지 윤석열 비호하려고 지금 경호원 되신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시위대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에 처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위헌적인 계엄령으로 군대와 경찰 고위급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는데도 반성의 기색은 없고 오로지 자기를 지켜달라. 야, 너를 믿고 그렇게 내란에 가담했던 놈들은 다 지금 철퇴를 맞았는데 그렇게 해서 끌려가가지고 영어의 몸이 된 전현직 궁장성들의 별 숫자가 15개가 넘어가. 네가 인간이냐? 이런 무책임하고 후한무치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나라가 지금 만신창이가 돼 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한 달이 지났네요. 오늘이 1월 3일이니까. 여전히 자기 반성이나 책임감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는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먼저라느니 수사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니 없느니 영장이 불법이라느니 온갖 이유를 들더니 이제는 지지자를 향해서 자기를 지켜달라는 전광훈 똘마니들한테 자기를 지켜달라는 정당한 법 집행에도 맞서 싸워달라는 이런 위험한 선동을 하고 있는 네가 인간이냐?